2분 주시면 안 됩니까? 예, 2분 드리세요. 네, 2분. 네, 2분 감사합니다. 네, 서울 광진구가 국회의원 이정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지난 7일 정당한 사유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했음에도 불구하고 UBC 울산방송의 대주주인 SM그룹 우호연 회장은 국감 출석을 피하기 위해 도망갔습니다. 우호연 회장의 출석을 제가 계속해서 요구하는 이유는 최대 주주 SM그룹에 의해 망가지는 지역민방 UBC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SM그룹은 이미 자산 10조 원을 넘어서 방송법상 울산방송의 지분을 10% 초과에 소유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30% 지분을 유지하면서 경영권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있습니다. 소유와 경영 분리 원칙은 이미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방송국 자산이 그룹 계열사 대여금으로 또 서울 부동산 매입비로 빠져나갔습니다. 대주주 SM그룹의 쌈짓돈으로 이용당한 울산방송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저는 우 회장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최근까지도 임직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던 혈기왕성했던 분이 갑자기 건강상 거동이 힘들다. 어느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준비된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 회장은 밤낮도 휴일도 없이 전화를 걸었고 수시로 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영병하라네. 네가 뭐야? 네가 본부장의 그 책임자가 이런 야. 근데 실력도 없어. 배워야지. 아니 성질이 나서 못 살아서 말이요. 이거 내 사기로 다 잡아 넣으려니까 걸. A씨 등은 우 회장이 별도 팀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을 차출해서 친위부대라고 칭했습니다. 정신교육도 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네는 내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고 하라고. 네. 자기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생각하라고 직원들에게 호통을 치고 욕설을 퍼붓는 우호연 회장입니다. 전화 몇 통이면 국회도 방송통신위원회도 자기를 건들지 못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오늘 출석하지 않으면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 줄 것을 반복하게 요청드립니다. 네, 이은규 의원님 2분 드리세요. 예, 이은규 의원입니다. 그 YTN 김백 사장이 오늘도 여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해외 출장을 이유로 15일 날 불출석했고 국정감사에 오늘도 또 불출석했어요. 근데 김백 사장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 출장 일정이 확정된 게 10월 초예요. 그리고 항공권 예약은 10월 8일 날 했어요. 다음 PPT 보시죠. 그 저희가 9월 24일 날 과방위 김백 사장 증인 의결을 했어요. 그리고 10월 초에 출장 일정이 확정이 되고 10월 8일 날 항공권을 예약을 했으니까 한 2주 그 전에 저희가 의결했는데 의도적으로 국감에 출석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악의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국감 일정 후에 잡은 게 정말 의도적이고 악의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YTN 민영화하고 김백 사장이 오늘 출석해서 그 질의에 답변해야 될 게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국회 출석을 안 한 거에 대해서 위원장님 그 김백 사장에 대해서 고발할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을 강력히 드립니다. 예. 김백 사장은 국내에 있나요? 김백 사장이 국내에 있나요? 지금 YTN은 김백 사장뿐만 아니라 유경선, 배석규, 김현우, 최유석, 정철민 증인 모두 불출석입니다. 그리고 그중에 배석규 증인은 불출석 사유서조차 제출하지 않고 무응답 상태입니다. 이거는 네, 예, 이상인 부위원장도 무응답입니다. 그리고 지금 열거한 증인들은 지난번 동행 명령장 발부 때도 그거 어디 있는지 모르는 소재 불명이었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사위원과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오현 증인과 김백 증인에 대하여는 동행 명령장 발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 명령장 발부를 위한 절차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의사진행 발언은 오늘 안 드립니다. 예, 증인하세요. 증인과 관련한 말씀하세요. 예. 지금 오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5개 주제를 하면서 이 종감도 오늘 절반은 오늘은 방송, 또 내일은 나머지 과학기술정보통신, 이렇게 우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주제가 많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국회가 집중해야 될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정인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 정인에서 지역 민방 사주까지 이 부분이 범죄가 있으면 경찰이나 또는 지역 민방 사주가 울산 방송국 아닙니까? SM그룹 회장. 그다음에 그러니까 범죄가 있으면 저도 보니까 상당히 좀 충격적입니다. 이정현 의원 말씀처럼 저런 사안 같으면은 경찰이나 그 수사를 통해서도 해결될 문제인데 국회가 지금 AI 시대에 AI 기본법도 지금 우리가 논의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지역 방송의 회장까지 불러서 우리가 참 무슨 이렇게 여기서 추궁하고 해주냐는 약간 있습니다. 이정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안에 대해서는 그 지역에서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할 사안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정당한 있으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많은 지금 현안이 많은 이 방송에서 굳이 불러서 할 사안이 하나 있고 YTN도 마찬가지입니다. YTN도 지금 민영 방송이 되었습니다. 만일 YTN의 인수 과정에서 제가 만일 한다면은 KDN이 팔았는데 그걸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팔았다. 뭐 여기에 뒤에 배경에 압력이 있다. 이렇다면은 정말 그 회계 당시에 거래 책임자 있는 사람 불러야겠지만 지금 YTN이 민영화되어서 그 민영화되었는데 민영화된 그 회사의 회장 또 그 보도 간부를 불러서 국회가 따진다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더구나 저희가 막중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5개 주제에 방송에 그것도 YTN이나 심지어 울산 방송까지 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의 중요성을 좀 등한시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들 반대합니다. 신상 발언이요? 이게 뭐에 대한? 네, 잠깐만요. 자, 대한민국은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 활동을 보장합니다. 단, 그 기업의 자유로운 영리 활동 또한 법의 테두리에서 진행돼야 합니다. 기업이 영리 활동을 함에 있어 법을 어기거나 이럴 경우 특히 과방위는 방송법을 어겼다고 생각될 때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될 때 국정감사에서 기업 대표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오현 증인과 김백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종면 위원님 신상 발언 하실 때 핀트가 빗나가면 중지시키겠습니다. 예, 2분 드리세요. 원래 신상 발언은 5분인데 지금 오늘 확감이라 저희가 물어볼 게 많아서 2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도 지역 방송의 문제 그리고 또 YTN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왔고 앞으로도 매우 관심을 함께 여야가 함께 기울여야 될 분야라고 부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현안이 많아서 현안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판단은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지금 존경하는 우리 최영두 간사님의 말씀이 자칫 지역 방송의 현안은 좀 후순위로 미뤄도 된다거나 또는 민간 방송에 대해서는 관심을 뒤로 둬도 된다거나 이렇게 오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굳이 신상 발언을 신청을 했습니다. 특히나 YTN과 같은 이 사안은 공영기관을 억지로 사형화한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사회적으로도 이슈이고 지금 본 상임위에서도 지속적으로 던져온 질문들입니다. 만약에 사형화의 이유가 이런 공적인 관심과 질문의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이런 의심에 맞닿아 있는 그런 인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나 그 YTN 같은 경우는
최근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2인 체제에서 이루어진 그런 행정 조치입니다. 근본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사안인데 민영화가 됐으니까 안 불러야 한다라면은 정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이 방송장악 그 프로세스의 귀결이 결국은 이런 공적인 감시 시스템에서 빼버리자라는 그런 목적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이정원 의원님 1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씀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지역 방송이 큰 위기를 맞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실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민의 50%인 2,500만 명이 시청하는 지역 방송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사라지고 사람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 방송을 지배하고 있는 오너들이라든지 대주주들의 전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하고 비판하지 않으면 과연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국회가 해야 할 일을 경찰과 검찰에 또 넘기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SM그룹의 우호연 회장은 방송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4차례나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불러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예, 과방위 행정실에 요청드립니다. 증인 중에 불출석한 유원일 증인, 우오현 증인, 김대남 증인, 이상인 증인, 유경선 증인, 배석규 증인, 김백 증인, 김현우 증인, 최유석 증인, 정철민 증인, 서기석 증인에 대하여 지금 즉시 연락을 취해서 오후 2시까지 출석해 주도록 다시 한번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서기석 증인에 대하여는 어제 KBS 사장 추천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그 과정을 주도한 서기석 증인은 반드시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서기석 증인은 지금 몇 시인가요? 15분이죠. 11시 반까지 출석해 줄 것을 요청드리고 만약에 그때까지 출석 안 한다면 서기석 증인에 대해서 먼저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남동울의 이용기 의원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오늘 국감날 아닌가요? 박민 사장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네,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자유언론실천선언 5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50년 전인 1974년 10월 24일 박정희 독재 정권의 언론 탄압에 맞서서 동아일보 편집국에서 180명의 기자 PD들이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날 오후에 동아일보에 이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국일보 기자들이 동참했고 다음 날 경향신문까지 31개 언론사들이 동참했습니다. 여기 언론인 출신들이 많습니다. 모두 노조도 하고 노조위원장도 하셨는데 그 뿌리가 바로 50년 전 자유언론 실천선언입니다. 이후 우리나라의 언론 자유는 신장이 됐지만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고 5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 현실이 어떤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른바 파우치, 외국 회사 그 뭐 조그만한 백이죠. 그 백을 이 어떤 방문자가 김건희 여사를 만나서 그 앞에 놓고 가는 영상이 공개가 됐습니다. 예. 어제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선임된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 바로 영상이 나왔던 저 사람을 KBS 사장 후보로 선임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외국 회사의 조그만 백이라고 애써 축소한 사람이 KBS 사장이 된다는 겁니다. 자유언론 실천 50주년에 권력의 아부한 자가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민들의 공분을 산 자가 공영방송의 사장이 되겠다는 겁니다. 박장범 앵커는 기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낸 적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기 사장 지원서 제가 봤어요. 경영에 대해서도
어떤 역량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술친구인 박민, 김건희 여사의 머슴을 자처한 박장범에게 밀린 겁니다. 국민들은 김건희 정권임을 다시 한번 어제 여실히 봤습니다. 이제 KBS가 김건희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입니다. 김태규 대행과 이진숙 위원장이 불법적인 2인 체제에서 임명한 무자격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사장 후보를 추천한 한편의 코미디입니다. 박장범 앵커의 사장 후보 추천은 당연히 무효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 지난 17일 법원에서 최초로 2인 체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인정하십니까? 판결이 나온 건 알고 있습니다. 인정 안 한다는 겁니까? 판결 내용은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판결은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효력이 알겠습니다.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예, 동의하지 본의원이 않습니다. 지난 26일 날 그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내려진 박문진 이사 가처분 집행정지가 법원에서 인용됐을 때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권태선 박문진 이사장 해임 처분 집행정지에서도 YTN 민영화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서도 모두 2인 체제 위법성을 지적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2인 체제 문제를 지적을 했고 지난 17일 날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위원들의 상호 견제와 통제를 통해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했고 방통위를 이렇게 설립했다는 거죠. 위원 구성에 있어서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 독립성 등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부분이다. 여기 판결문을 보면 2인 체제가 왜 위법인지 명확히 아주 자세하게 방통위법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판결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2인 체제로 방통위를 장악하고 불법적으로 이뤄진 모든 방송 장악은 무효고 원상 회복돼야 합니다. 지금 PD수첩 건뿐이 아니고 30건에 대해서 모두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됐고 첫 본안 소송에서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동관, 김홍일, 이진숙 위원장까지 1년 2개월간 2인 체제에서 모두 135건이 의결됐습니다. 모두 무효입니다. KBS는 이동옥 이사 의결, 박민 사장 후보 선임, 그리고 KBS 이사 7인 선임, YTN은 민영화 심사계획, 민영화 승인 의결, MBC는 3차례에 걸쳐 이사 선임이 의결됐지만 모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진숙, 김태규 2인 체제에서 출근 첫날 박문진 이사 6명, KBS 이사 7명을 선임했습니다. 어제 이 7명의 무자격 이사들이 박장범 앵커를 KBS 사장으로 선임한 겁니다. 당연히 이 같은 2인 체제 의결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당장 원상 회복시켜야 합니다. 김태규 대행, 원상 회복 준비하고 있습니까? 전혀 준비하지 않고 그 판결에 대해서 수긍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그리고 열거한 판결은 1심 판결 한 재판부의 판결에 지나지 않고 3심제의 사법 시스템 하에서 그 부분은 얼마든지 결론이 뒤집힐 수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열거한 여기 KBS, MBC, YTN 이 모든 사안이 무효 판결이 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태규 대행의 추측이죠.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의원님의 평가하고 추측에 지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YTN의 경우 최대학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유진이 지분을 그러면 이게 2인 체제 무효 판결이 나면 유진은 지분을 매각해야 합니까? 그래서 판결은 상대효가 YTN 있어서 이사회는 해당 사건에만 판결에 효력이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혹여 확정이 예, 된다고 해도 예, 다른 알겠- 부분에 예.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그럼 겁니다. YTN 이사회는 어떻게 되고 김백 사장 선임은 어떻게 되고 지금 모든 게 다 걸려 있습니다. 방통위원회에서 2인 체제에 대해서 의결한 게 여기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도 공중분해가 되고 제가 보기에 방송계가 엄청난 혼란에 갈 겁니다. 그런 부분 여기에 대해서 김 의결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법적 그리고 역사 앞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저 김태규 증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태규 증인. 예, 제 답변을 좀 드리고 아니요. 말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질의응답을 보는 과정에서 심각한 문제를 느껴서 지금 지적합니다. 왜 심각한지 예.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규 증인이 동의 안 하면 1심 판결이 없어집니까? 아니 있죠. 있죠? 예. 그래서 신분이 지금 공무원이죠? 공직자죠? 예, 정무직 공무원. 예. 국민의힘 당원이세요? 제가 공직자이기도 아니 그냥 하지만 말하세요. 해당 국민의힘 당원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습니다. 위반했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1차 경고 드립니다. 저는 해당 사건의 일차 당사자적 경고 성격도 드립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차 부분에 대해서 경고 제가 드립니다. 평가를 드리는 것도 예, 1차 합당하다고 경고 생각합니다. 드립니다. 지금 그 태도 자체가 문제인데 그건 차치하고요. 대한민국은 3심제입니다. 그래서 1심 판결에 불복하면 2심으로 가는 겁니다. 예, 이거 대한민국 국민 다 알아요. 예, 그런데 지금 자칫 말을 잘못하면 재판 불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 재판에 재판의 사법부 불복은 이미 시스템- 했습니다. 저희들이 잠깐만요. 삼소를 함으로써. 사법부 시스템 자체 불복은 예, 이거는 선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1심 판결에 동의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2심 가는 겁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이 동의를 안 하는 거지 그것이 잘못됐다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경고를 드립니다. 아니 잘못된 부분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죠. 아닙니다. 해당 아닙니다. 저희 그 가치 방통위가 판단은 피고인데 2심 재판부가 합니다. 방통위가 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법원의 결정, 법원의 판단만이 가만히 무조건 계세요. 정의다라고 얘기하면 신급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본인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도 기준을 말씀드립니다. 1심 판결의 내용에 방통위가 불복할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1심 판결 자체를 잘못됐다거나 그게 있어서는 안 되는 판결이라거나 이런 것까지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차이가 거예요. 뭐죠?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예. 아니 이해를 못하는 거하고 관두는 거하고 또 무슨 상관이 있죠, 그게? 아니 법률가가 재판에 대해서 저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예. 공직자가 그러면 안 됩니다. 공직자이기 전에 그도 해당 사건의 당사자입니다. 그만하세요. 무슨 해당 사건의 당사자예요? 아니 착각하지 마세요. 방통위를 잠깐만. 방통위를 아니, 대신해서 방통위를 착각하지 대표해서 나왔지 마세요. 않습니까? 지금 방통위 위원장 직무 대행일 뿐이지 본인 인간 김태규가 그 뭐 당사자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고민을 좀 해보세요. 예. 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질문 안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네. 유 증인 예. 이 지금 질문한 사안 뒷부분 통일 TV 관련한 게 예. 방통위 소관입니까? 방심위 소관입니까? 방심위에서 일단 심의 부분은 방심위에서 하는 근데 것 왜 같은데. 답하세요? 독립적인 기관에서 류희림 증인이 얘기할 걸 왜 답하세요? 그러니까 아니 제가 제도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아이고, 생각하고 그 있습니다. 제도적인 측면도 해당 사건의 심의 본인의 부분에 직무범위를 대해서는 넘어섰습니다. 그러면 기준을 일관되게 하세요. 기준 일관되게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일관되지 저는 그렇게 않아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관된다고 말한다고 일관된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류희림 증인 예, 이 건 빨리 처리해 드리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박충권 의원님 질의 과정에서 KBS 수신료 관련 결정이 2인 구조에서 됐다고 말씀하셨죠? 그거 3인 구조에서 했습니다. 그때 김현 의원 계셨죠? 네, 이거 사실관계 바로 잡습니다. 3인 구조에서 결정했다고요. 2인 구조가 아니었다고 그때 그 얘기 말씀드립니다. 그 팩트 체크 해드리는 겁니다. 예. 그건 그냥 정정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정정해 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방통위 5인 구조의 완성은 국회가 추천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임명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선택적으로 임명을 하셨습니다. 최민희라는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7일 동안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방통위가 깨지기 시작한 것이고요. 방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열현, 최선영 방심위원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를 확인하시고, 게다가 이거는 최민희라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제처는 아직도 최민희라는 사람에 대한 적격,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을 팩트 체크해드립니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광주 서구갑 조인철입니다. 지금 국감 한 달 동안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난맥상들이 많이 보입니다. 방통위도 그렇고 방심위도 그렇고 모든 곳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지적사항이 나오게 되는 근본 이유는 인사가 만사인데 인사 잘못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능력과 자질을 철저히 검증을 해서 적임자를 임명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최근에 이진숙 위원장 지금 탄핵 심판 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마는 공무원을 아닌 양, 공무원이 아닌 양 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펜앤마이크 TV에 출연했습니다. 최근에 가짜 좌파들이 대한민국의 담론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들과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보수 여전사 이진숙이라는 그 구호에 맞춰 건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배승희 변호사 따따붙다의 유튜브에 출연합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편향적인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저 김태기 증인 예.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전에도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평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평가하는 게 적절치 않고 예. 이런 이야기가 공무원 입에서 지금 현재 방통위 공무원 입에서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재직 중이 현재 직무를 하고 계시면 그런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 공무원 지금 부하 직원 중에 이런 분이 유튜브에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직무 이진숙 중이시면 위원장이 그리 아니고 하시겠습니까? 부하 직원 중에 재직 중이고 현재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직원이라면 그리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 한다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까? 조치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있습니다. 우리 방심위 유일임 증인. 예. 선방심의 백선기죠. 예. 위원장. 예. 지난 총선 때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지금 명예 교수로 있는데 관계가 어떻게 되시냐고? 예,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제 지도 교수였습니다. 예, 이렇습니다. 최근에 한정석 그만두셨죠? 예. 그분이 최근에 이야기한 거 아십니까?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그 뭐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 예. 쭉 봐서 알고 있습니다. 5.18은 내란이다. 이미 전 국민이 민주화 운동이다라고 평가를 내렸고 우리 정부도 공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국가 기념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내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노벨 번역상이 낫겠다라는 이런 평가를 하는 분이 선방심 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분이 선방심 위원으로 선정되기 전 2016년 페북에 보면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는 것에 부정적이다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선방심 위원회에 선임되고 했는지 굉장히 궁금할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조성은 처장님 나와 계신가요? 예. 내가 전번 질의 때 이진숙 위원장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감사할 생각이 있느냐, 검토해볼 생각이 있느냐, 검토해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검토한 내용을
해당 보좌관한테 감사 담당관이 설명했던 예, 어떻게 걸로 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직무정지 기간 중에 예.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청구 일단 대상이 안 되는 걸로 그렇게 직무 정지 기간에는 감사 청구 대상이 안 된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국민감사 청구나 공익감사 청구의 그 규정에 따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인 지금 방송통신위원회 예. 직원이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한번 살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원장은 직원 아닌가요? 근데 직무정지 기간이기 때문에 직무 정지 기간인데 그분은 공무원 아닌가요? 아니 신분은 그렇지만 네. 직무에 대해서 그 문제가 있으면은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건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예. 들어가십시오. 이 원장님, 네. 이렇게 지금 거의 감사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진숙 이 원장에 대한 직무 감찰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 또 방심위의 이원 선임 과정 등 인사 적정성 검토가 감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해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예. 박민 사장님. 예. 아까 인사 만사라고 했고 인사가 보면 적정 적임자를 뽑는 것보다는 거의 네 편 내 편 갈라서 내 편을 거의 임명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사의 일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입니다만은 본인은 이제 내 편이 아니고 네 편이다로 분류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알기로는 KBS 사장의 선임은 여야 쪽이 대표하는 이사님들이 공정한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해서 제청을 하기 본인의 때문에 그 지금까지 그 열정과 모든 것들을 정권에 맞춰서 지금 엄청난 일들을 했고 KBS를 개혁하겠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중단되겠죠? 아니, 후임 사장님이 잘 판단해서 뭐 계속 필요한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야당 추천 이사들은 파우치 사장 뽑는데 안 들어갔습니다. 팩트는 똑바로 하고 가죠.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포항남 울릉의 이상입니다. 팩트 체크를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질문 안 아니, 하실래요? 뭐 꼭- 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무슨 잠깐만요. 아니 뭐 말씀도 하기 아니, 전에 해야 그렇게 됩니다. 자의적으로 판단하시고. 아 그러면 질문 안 하시려면 하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렇게 단정적으로 아니 이야기하다가 국민이 다 질문할 보고 거 계신데 내가 제가 왜 안 하면 합니까? 위원장이 그리고 왜 얘기를 합니까? 이 뭐 그리 하는 왜 거예요, 제 이거? 시간에 합니까? 제가 진행하는데. 자 여러분 그 아니, 지금 뭐 여당 하시는 위원들이 질의 시작하기 전에 위원장 가지고 흔드는 것이 아니, 버릇처럼 돼 있는데 지금 오늘 여당 용납하지 의원 이야기할 때 않겠습니다. 이미 팩트 체크하고 김현 말씀하고 위원님 있잖아요.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저는 계속합니다. 팩트 체크. 위원장의 회의 질문하지 진행을 마세요. 위해서 그리고 이게 전 국민에게 공개되는 국정감사 종감입니다. 근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의원들의 질문과 답변하는 과정에서 호도될 수 있는 사실이 호도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이동관 방통위가 가짜 뉴스 근절을 위해서 팩트 체크 네트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방심위에게 심지어 그것을 만들어서 청구 민원한 것을 가지고 공직자들에게 탄압을 가한 것이 지금 방심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는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국회의원으로서는 마땅히 사실에 부합한 질의와 답변을 끌어내는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든 야당이든 간에 사실에 부합하지 않은 내용을 그 즉시 정정하지 않으면 법원에 가서 불필요한 행정력과 경제적인 비용을 소모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은 공이다. 위원장에겐 막중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막중하게 부여된 책무라고 생각하고
여당 의원이든 야당이든 특히 공직자들조차도 오늘 종합감사 하루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공직자의 윤리강령에 벗어난 행동으로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회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바로잡는 노력은 공이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위원장님은 그 바로잡는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20초 드리세요. 1분 드리세요. 예. 우리도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노정면 의원님 말에도 팩트 체크를 해야 되고 이정은 저도 팩트 체크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근데 팩트 체크는 그게 언론의 역할입니다. 미국 언론사도 그렇고 우리 언론사에도 팩트 체크라는 직책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의 그것도 중요한 직무는 이 중대한 국정 현안을 신속하게 논의하고 여야가 고른 발언 기회를 특히 의원들이 각자 고른 발언 기회를 보장하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 끝마다 이 팩트 체크를 하면은 저도 위원장님 말에 팩트 체크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매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지금 상임위 운영에 있으면서 이걸 상임위원장의 몫과 팩트 체크라는 특별한 그 언론의 저널리스트 잡을 좀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언론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급적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TV 수신료 관련 방통위 의결. 이게 2인 구조에서 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팩트 체크를 안 합니까? 제가 이런 팩트 체크하지 않게 자료 제대로 보고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방통위의 파행이 야당이 추천 안 해서 방통위가 지금 5인 구조가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데 이거 어떻게 팩트 체크를 안 합니까?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통위 추경호 대표가 우리가 추천한다니까 민주당이 정치 공작한다고 했습니다. 말이나 맞추고 오세요. 그리고 방통위원회 최민희라는 사람을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의결까지 했는데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은 데서부터 이 파행이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방심위의 경우 황열현 국회의장 추천목, 최선영 민주당 추천목, 민주당이 추천했는데 대통령이 임명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런 거 팩트 체크나 하고 얘기하라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제가 이러시니까 기억이 났는데 헌법재판관 민주당이 추천 안 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 좀 해보십시오. 민주당은 사람을 특정했습니다. 그런데 여야가 공동으로 추천하는 부분이 지금 그 합의가 안 돼서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쟁점은 아니 방심위의 경우 완전체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이 선택적으로 임명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대통령의 선택적인 임명에 대해서는 최근에 공수처 검사 임명을 안 해서 공수처가 마비될 지경 아닙니까? 그래서 이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2분 드리세요. 2분 드리세요. 예, 서울 네.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진실이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고 방송 언론 장악하기 위해서 바이든 날리면 전용기한테 한두 가지입니까? MBC 세무조사 지금도 재판하고 있어요. 국민 세금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해봤자 저는 결국은 누워서 침 뱉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역대 이렇게까지 방송과 언론에 대해서 폭압적으로 무도하게 대한 정권이 있었습니까? 그거는 아무리 누구라도 가려질 수가 없습니다. 저 말씀할 때는 제가 얘기할 때는 조용히 해주십시오. 그리고 왜 우리 야당 의원들이라고 민주당 의원들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없겠습니까? 너무 가혹하게 해요, 민주당한테도. 그렇지만 공정하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보면은 김우영 의원도 조용하세요. 지금 보면은 위원장께서 정말 공정하게 운영하십니다. 팩트체크 해주시고 다만 우리 민주당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발언 시작하고 할 때 그것도 우리 얼굴에 침 뱉는 겁니다. 아니 우리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위원장을 마치 비하하듯이 비판하듯이 시작하는 거는 자제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뭐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는 게 좋겠다. 지금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민주당에게 편파적으로 대할 정도로 공정하게 운영하신다 생각합니다. 자, 이상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4시간이라도 더 이상 위원장 흔드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참지 않겠습니다. 아니 뭔 말 안 됩니다. 계속해서 여당 의원들이 위원장 흔들기를 질문 앞에 대고 습관적으로 하십니다. 그거 오늘 제가 안 참겠습니다. 질문하실 겁니까? 하실 겁니까? 질문하십시오. 아니 질문하십시오. 네. 억압적이고 굉장히 억압적이시네. 안 하시겠습니까? 질문하세요. 안 하실 건가요?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 질문하실 하든 겁니까? 이 말이 질문이 아니, 될지 안 될지. 뭐 하세요? 예, 질의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예, 제가 이 질의 시간이 위원장님 개인 거예요? 지금 왜 그런 과담 왜 내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지금 질의를 하들 많이. 좀 뭐 오버하지 마시고 그 계시기 싫으면 선택해서 안 계셔도 됩니다. 아니 저는 퇴장 안 시킵니다. 네, 그냥 나가시는 건 모두의 자유입니다. 네, 야당 의원 비난하고 그러지 마시고 정부에 질의하시란 뜻입니다. 팩트체크 그게 뭐가 물타기입니까? 사실이나 확인하고 질의하세요. 아니 지난번에 했잖아요. 팩트체크 그것도 틀렸잖아요. 자 질의하십시오. 7분 드리세요. 10초 만에 질의 끊기 처음이네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이쪽 보고 이야기하면 질의가 되겠죠. 김태기 부위원장님, 예. 제 보이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요, 이게 팩트 체크가 아니라 민주당 마음에 안 들고 본인 마음에 안 들면은 이 팩트 체크 하는 겁니다. 판단에 대한 문제를 누가 무슨 권한으로 이거는 국민이 판단하는 겁니다. 이 자리가 질의 안 하실 거죠? 질의하는 겁니다. 김태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잖아요. 이게 질입니까? 이게 질입니까? 질의 맞아요. 왜 내 지성을 일방적으로 평가를 해요? 하지 마세요. 그럼 질의하지 마세요. 이건 질의가 아닙니다. 파토 놓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 타당하게 진행을 하시라고. 저는 너무 보편 타당해서 야당 위원님들께 정말 불같은 성화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하고 질의하세요. 아니요, 그냥 가요. 말도 안 하는데 시간을 왜 보내요? 예, 6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6분. 참 좋은 게 좋다고. 또 그러네. 김태규 증인, 예. 수사와 감사는 차이가 있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예, 다른 수사는 뭐고 감사는 뭐예요? 글쎄요, 수사는 뭐 일단 형사처벌을 전제로 하는 게 수사이고요. 직무의 상의 어떤 비위나 잘못을 찾아내는 게 예, 감사는 회계 검사, 직무 검사 그렇죠. 중에서 예, 강제성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 방통위 감사에 수사기관 인력을 동원하는 것, 저는 이걸 특별수사본부냐 이렇게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 있는데요. 이게 이제 공포감을 일으킵니다. 방통위 직원들에게 물어보니까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 감사원 등에서 상주하고 있는 데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 이런 반응이 있었고,
특히 감사 대상 기관 사람들도 마땅히 당연히 공포감을 느꼈을 겁니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그 해악성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은데요. 왜 해악이냐? 이 사례가 모든 정부 부처에 도입된다고 한번 가정해 보면 모든 정부 부처가 다 사정기관이 되는 거예요. 감사를 빙자한 수사가 일상화되는 거죠. 그래서 수백 개의 공공기관, 민간기관들의 일상적인 수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이 방통위의 특별수사본부의 본질을 그래서 연성 파시즘, 백색 독재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전두환 50 시절 보안사, 안기부 요원들이 각 정부 부처, 기관, 언론사에 상주했습니다. 이것과 본질상 다르지 않습니다. 방통위를 수사기관화하고 있습니다. 이건 뿌리 뽑아야 합니다. 진보 정권이든 보수 정권이든 이런 형태는 절대로 용납될 수 없습니다. 지금 방통위에 검찰 수사관 지금 몇 명 있죠? 현직 수사관 정확한 숫자는 모르는데 일단 현재 파견자가 2명이죠. 있습니다. 예. 몇 명 있는지도 몰라요? 아니 뭐 저 방통위를 지금 지휘하는 사람이 직무대행이죠. 파견 인원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검찰 수사관 2명, 예. 경찰 수사관 2명. 왜 안 돌려보냅니까? 파견 자원이고요. 그리고 제가 뭐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전에는 그 감사 담당관이 없고 운영 지원과 아래에 감사계로 이렇게 해서 한 2-3명의 자원으로 방통위가 이렇게 하는 게 운영이 되었던 것으로 감사인데 회계검사, 직무검사인데 왜 수사를 본직으로 하는 검찰 수사관, 경찰 수사관을 상주시키냐 이 말이에요. 돌려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사성이 있겠고 또 그리고 저희들이 감사해야 되는 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은 범죄 수사가 직무잖아요. 근데 방통위가 지금 수사기관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사성이 변명하시지 있고요. 말고 아니, 변명은 전혀 안 드립니다. 법관이시니까 변명 안 법치주의 드리고 입각해서 당장 돌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이거 자의적 권력 행사고 직권남용이에요. 그대로 두는 것은. 그리고 토탈 지금까지 19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파견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죠?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다가 뭐 방통위가 업무 폭증이라고 대답해 왔어요. 감사 인력이 말씀 무슨 업무가 그렇게 많았어요? 업무 폭증. 방금 말씀드렸듯이 유관기관이나 아니면 산하기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하려면 감사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이전에는 정권 지나치게 들어와서만 검찰 수사관과 경찰 수사관이 왔다 이 말이에요. 뭐 감사 인력 중에서는 그렇게 파견 받는 경우가 그 있는 이유를 것으로 내가 알고 말씀드릴게요. 있습니다. 이 검찰이 동원돼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수사하고 몰아내는데 7달 걸렸습니다. 그리고 박문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도 7달 걸렸어요. 그런데 방통위를 특별수사본부로 둔갑시키니까 한 달 만에 찍어낼 수가 있었어요. 방심위위원 해촉하고 시청자 미디어 재단 팩트체크넷 해체하고 신종병기를 개발한 거예요. 신종병기. 근데 이 특별수사본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파견 상태인 감사관 3명 지금 여전히 있죠. 왜 안 돌려보냅니까? 불법 파견이 아닙니다. 불법 파견입니다. 뭐 저희는 의원실에서 인사혁신처에 질문한 결과 서면 답변으로 인사혁신처의 공식 답변입니다. 5급 이상 1년 이상 파견할 때 반드시 인사처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이 승인 없습니다. 저희들이 대통령 직속 기관이라서요.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 파견은 감사원에서 직접 처리하지 인사혁신처와 관련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에 승인 받아야 합니다. 대한민국 행정부의 공무원은 1년 이상 파견 때 인사혁신처가 통제합니다.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고 답변하는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임용 조직 예산 편성에서 감사원 독립성이 최대한 존중돼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 김태규 증인 예. 박민 사장님, 예. 오늘 목소리가 좀 쉬셨어요. 어제 면접 때까지만 해도 박민 사장 재임 되리라는 것 어떻게 확신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요, 전혀 확신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저는 어제 오후까지 박민 사장이 재임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뜻밖이었습니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이 방통위 두 사람이 모여서 뚝딱뚝딱 KBS 이사 7명 한 거 물론 MBC 비리 수첩에 대한 판결이었지만 2명이
임명한 거 이거 위법이다. 이렇게 판결을 한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무효죠, 무효. 이것이 3심까지 뭐 김태규 직무대행 늘 1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3심이 확정되면 박장범 앵커 사장 임명된 거 이것도 무효됩니다, 무효. 이거 무효 다툴 생각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자, 3심이 확정되면 우리 김태규 증인 내용을 동의하지 않는다. 1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입법사법행정부 가운데 입법부가 이것을 위법이라고 두 사람이 방통위 구성해서 중요한 결정 내리는 것 해서 그 위법성에 근거해서 탄핵을 했고 사법부가 1심 판결이라고 하지만 이거 위법이라고 판시했는데 특히 법관 출신인 이 김태규 지금 직무대행이 이거 1심일 뿐이다. 이거는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식의 그 법의식을 갖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안 지켜도 된다고 말씀드린 적 없고 제가 안 지켜도 된다고 해서 안 지켜지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강제력이 있기 때문에 지켜질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항소했다는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적인 것이라서요. 지금 답변 드리는 것은 적절치가 않아 보입니다. 글쎄요, 가정적인 답변이고 그리고 판결은 상배 효과가 있어서요. 두 사람의 의견으로 파생된 국민적 손해 피해 이거 구상권 청구해서 본인이 물어내야 할 겁니다. 예, 이 기준을 분명하게 해주십시오. 예? 그 1심 재판의 결과가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모든 재판의 기준을 좀 꼭 김만배 신앙님 거는 아직 재판도 진행 안 됐는데 그 여당과 동일한 답변을 하시고 야당이 질문하면 1심 판결이 나와도 또 부정하시고 기준 좀 동일하게 해주세요. 자,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저는 여당에서 IP 문제를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결국은 패착이 될 겁니다. 이거 딱 본질을 흐리면서 프레임 전환하려는 거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뭐냐? 김건희 명품백 수수 의혹 아닙니까? 몰래카메라다. 잘못됐다. 그 수사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영부인 벌면 되나 300만 원짜리 디올백을 받느냐? 이건 용납 못한다. 그게 우리 국민 정서입니다. IP 주소 그 수사하십시오.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공익신고 등과 관련하여 공익신고자 등의 범죄 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도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 수사하고 류일임 증인도 제대로 수사 받으세요. 지금까지 아무 수사 안 받던데. 그래서 이 문제를 들고 나오면 나올수록 청부민원이라는 극악무도한 범죄만 부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김태규 증인. 예. KBS 사장 문제점을 좀 짚겠습니다. 어제 공영방송 KBS에서는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일이 또 벌어졌어요. 한 명을 제청했는데 KBS 노조는 7년 만에 파업을 결의했고 원천무효인 사장 선임 절차를 막고 단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하루 동안 총파업을 했습니다. PPT 보십시오. 이게 군사작전입니까? 이진숙, 김태규의 방통위 2인 구조 졸속 의견. 위원장으로도 인정할 수 없는 류일임 증인의 셀프 연임. 이번에는 KBS 장악 연장 시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정권 아래서 방송 장악을 위해서라면 비일비재하게 반복되는 형태예요. 동의 안 할 것 같으니까 묻지도 않겠습니다. 법원에서 이미 방통위 2인 구조 의결이 유법하다는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제 이 사유를 주도한 7명의 여권 인사 이진숙, 김태규 방통위 2인 구조에서 의결된 거예요. 이거 위법하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원천 무효죠. 들어보세요. 끼지 마시고. 오늘 뭐 자꾸 끼더라고요. 방통위는 지난 8월 27일 KBS 야권 인사들이 신청한 KBS 이사 임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8월 29일 행정부 기피 신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9월 12일 서울행정법원이 기각 판결을 했습니다.
즉시 항고에 들어갔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어제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KBS 사장 선임 절차도 방통위의 책임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시민 참여 평가제도 압니까? 알아요, 몰라요?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 양승동 사장 때는 약 150명, 2021년 김일철 사장 때는 약 200명의 시민 평가단이 평가단 앞에서 후보자들의 정책 발표를 했어요. 시민 평가단 평가 점수 40점, 면접 점수 60점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박민 사장 보궐 때, 이번에 이사회 때 전혀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했다고 보세요?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정해지 않더라도 공정하게 사장 뽑으려고 한 거 아닙니까? 그전 정권에서는. 근데 이번엔 그런 거 안 하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파우치 박장범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PPT 한번 보세요.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런 식으로 윤석열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도 계속 안고 있는데 공영방송이 이런 인터뷰를 합니다. 그것도 녹화로. 조그만 파우치. 결국은 파우치 박장범을 뽑기 위해서 어제 같은 이사회를 열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PPT 보세요. 자, 외신들조차도 다 디올백이라고 씁니다. 근데 대한민국의 공영방송 KBS는 그 말을 못합니다. 창피하지 않습니까? 왜 이 창피함에 목숨 우리 국민이 내야 됩니까? 대통령 후보가 저게 창피하게 하는데. 어제 박장범 후보는 면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입산 사치품을 왜 명품이라고 불러야 하는지 그건 부적절. 우리 이 방에서 이 회의실에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사람 있습니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사람이 KBS 사장 후보로 지금 뽑혔답니다. 자, 박민 사장님. 이거는 제가 뽑은 게 아닙니다. 한 일간지에서 이 제목을 뽑았습니다. 김건희 파우치 박장범, 대통령 술집구 박민 제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대통령과 술을 먹은 게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한테 딱 한 차례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 드셨어요? 예, 단 한 번입니다. 자, 저는 낙하산 박민 사장도 모자라 이제 파우치 박장범을 사장 자리에 앉히는 거 보면서 현 윤석열 정권이 도대체 KBS를 얼마나 더 망가뜨려야 만족할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를 땡윤 방송, 땡김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같아요. 이제 땡윤 방송을 넘어서 가지고 우리 국회는 위법적으로 선임된 KBS 이사들이 또 불법적으로 임명 제청한 KBS 사장 후보자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불법으로 뒤덮인 KBS 사장의 인사청문회는 저는 개최돼서도 안 되고 개최될 수도 없다고 봅니다. 명색이 기자라면 대통령을 만나면 저런 질문은 못할 겁니다. 조그마한 파우치란 표현은 어떻게 씁니까? 일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용감하게 질문한 KBS 앵커가 있었어요. 기자가.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 어땠습니까? 기자는 물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KBS의 수장으로 온다면 KBS가 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도록 우리 국회가, 우리 민주당이